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입니다. 오늘은 신부전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자꾸 피곤한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숨이 좀 차고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예전보다 다리가 좀 붓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꼭 확인해야 하는 문제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부담이 오래 쌓이면 몸 전체의 피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반대로 몸속 수분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숨참이나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폐 쪽에 부담이 가서 숨이 차기 쉽고 오른쪽 심장 쪽 부담이 커지면 다리 부종이나 복수처럼 몸이 붓는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부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름표를 달고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혈압이 오래 있었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거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판막질환, 심장근육 문제 또는 콩팥질환과 빈혈 같은 다른 질환들이 겹치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나는 그냥 요즘 기운이 없나 보다, 살이 쪘나 보다, 덜 움직여서 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심장이 힘들어질 때 몸은 굉장히 일상적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파트 계단 한 층쯤은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중간에 서서 숨을 고르게 된다. 시장 한 바퀴 도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버겁다. 잠자리에 누우면 숨이 답답해서 베개를 더 높이고 자게 된다. 아침보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고 신발이 꽉 낀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신부전의 주요 증상으로 호흡곤란, 발목 부종, 만성 피로, 소화불량과 복수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심장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부전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앞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숨이 차다, 쉽게 지친다, 밤에 눕기가 불편하다, 입맛이 없다, 배가 더부룩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몸이 부었나 이 정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녀분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고 자꾸 앉으려고 하고 외출을 꺼리고 자주 쉬어가려고 하신다면 체력 문제 하나로만 보지 말고 호흡과 부종, 체중 변화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 권해드리는 짧은 1분 점검이 있습니다. 집에서 오늘 숨찬 정도가 어떤지, 다리가 붓는지, 어제보다 몸무게가 갑자기 늘었는지, 밤에 누워 잘 때 불편한지 이 4가지만 차분히 보시는 겁니다. 이 4가지는 복잡한 장비 없이도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체중은 살이 갑자기 찌는 것과 몸에 물이 차는 것을
구분하는 데 힌트가 됩니다. 폐부종과 심부전 관련 자료에서도 전신 부종에 의한 체중 증가의 정도와 속도가 중증도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몸무게가 오르고 신발이 갑자기 타이트해지고 손가락 반지가 끼고 배까지 더부룩하게 불러온다면 그건 식사량 문제만이 아니라 체액이 쌓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참은 언제 생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걸을 때만 조금 숨찬 것과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심부전이 심해지면 쉬고 있을 때도 숨이 차고 잠들었다가 숨이 차서 깨는 야간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우면 더 답답하고 상체를 세우면 조금 낫다면 이 역시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폐 쪽에 부담이 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피로입니다. 심부전이 있으면 근육과 여러 장기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쉽게 지치고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로는 너무 흔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예전과 비교해 분명히 달라졌는가입니다. 평소 하던 집안일을 중간에 쉬지 않으면 못하겠다. 외출 한번 하고 오면 하루 종일 퍼져 있다. 씻고 옷 갈아입는 일도 전보다 훨씬 버겁다. 이런 변화는 단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집중력 저하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국가건강정보 포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생활 속 관리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심부전은 한 번 약 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고 생활을 조절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상태 변화를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된 만성 심부전은 완치가 어렵더라도 치료와 관리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고 숨길 문제가 아니라 빨리 알아차릴수록 삶의 질을 지키기 좋다는 뜻입니다. 생활관리에서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짠 음식입니다. 심부전 환자에게는 몸에 수분과 나트륨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염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도 심부전 관리에서 저염식 식사, 체중 조절, 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을 강조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몇 끼니 마시는 습관, 젓갈과 장아찌, 가공식품, 라면, 국물, 야식 이런 것들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적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물과 반찬, 간이 센 음식이 훨씬 더 영향을 줍니다. 과식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절한 양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무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장이 약한데 갑자기 세게 운동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가야 합니다. 심장혈관 질환 관리 자료에서는 처음에는 짧게 나누어 하고 점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낮은 강도 운동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정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실내 자전거, 몸풀기, 짧은 근력 운동 같은 것을 의료진과 상의해 본인 상태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일 때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불편하거나 어지럽다면 억지로 참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약 이야기도 꼭 드려야겠습니다. 신부전은 몸속 수분과 나트륨을 줄이거나 심장의 부담을 덜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끊는 것입니다. 부종이 빠졌으니 괜찮아졌겠지, 숨이 좀 덜 차니 다 나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판단은 반드시 진료를 보면서 해야 합니다. 신부전은 기분 따라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병입니다. 특히 고혈압,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같은 원인 질환을 같이 관리해야 다시 악화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부전처럼 보이는 증상이 반드시 신부전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콩팥 기능이 나빠져도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처럼 폐 질환이 있어도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리가 붓고 숨이 차니까 신부전이네, 이렇게 혼자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진찰과 검사, 심전도, 흉부, X선,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같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크기와 수축력, 박동 상태를 보고 신부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럼 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외래 진료를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숨차는 정도가 분명히 심해졌다. 발목이나 종아리 붓기가 며칠 이상 계속된다. 평소보다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 누우면 답답해져서 베개를 더 받치게 된다. 밤중에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생긴다. 쉽게 지치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정도가 몇 주 이상 이어진다. 이럴 때는 진료를 받아 심장 문제인지 폐 문제인지 콩팥 문제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생활에 불편이나 지장을 주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감별 진단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더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너무 차다. 눕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다. 입술이나 손끝이 퍼렇게 보인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 통증이 오래 간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하게 어지럽다. 이럴 때는 외래 예약을 잡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 응급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증상 발생 후 빠른 대응이 중요하고 심인성 폐부종 역시 저산소증과 심한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면 차로 천천히 모시고 갈지 119를 불러야 할지 망설이지 마시고 증상의 급함을 보고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은 아프세요? 한마디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요즘 계단 오르실 때 어떠세요? 예전보다 숨차신가요? 신발이 저녁이면 더 꽉 끼세요? 밤에 누우면 불편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원에 갈 수 있다면 언제부터 숨찼는지, 붓기가 하루 종일 있는지, 체중이 얼마나 변했는지, 평소 복용약이 무엇인지 메모해 가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은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증상을 빼놓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고혈압이 오래 있었던 분들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심장을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어 신부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혈압을 반복 측정하고 가정혈압도 함께 보는 것이 진단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국가건강정보 포털은 설명합니다.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고혈압, 부정맥,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같은 문제를 함께 잘 관리해야 심장이 버티는 힘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후반부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핵심 팁을 하나 드린다고 했지요. 그건 바로 매일 같은 조건으로 몸무게를 보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온 뒤 비슷한 옷차림으로 비슷한 시간에 재보시면 변화를 보기 좋습니다. 살이 갑자기 찔 일이 없는데 몸무게가 빠르게 늘고 함께 붓기와 숨참이 있다면 그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어렵지도 않고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몸 상태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데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 이름은 몰라도 이 체중 변화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는 무조건 못 드시게 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짠 음식이 많았는지, 국물을 남겼는지, 가공식품을 줄였는지, 저녁을 과하게 먹지 않았는지 이 정도만 점검해도 차이가 납니다. 술과 담배는 심장에 부담을 더 줄 수 있어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고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중간중간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평소보다 유난히 숨차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는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부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겁부터 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겁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원인을 찾고 생활을 조절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상태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찬 것을 참고 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피곤하니 그냥 쉬면 되겠지 하고 몇 달씩 미루면 나중에는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쉬고 있어도 숨이 차거나 밤에 숨이 차서 깨거나 붓기가 빠르게 심해지면 그때는 정말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개인의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숨참, 부종, 심한 피로가 계속되거나 갑자기 악화되면 반드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 오래가거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너무 차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도 부모님이 예전보다 덜 움직이시고 자꾸 쉬려고 하시고 붓기와 숨참을 같이 보이시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숨차고 붓고 피곤한 변화가 단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집에서 체중과 붓기, 호흡 변화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병원 가야 할 기준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겁내는 것보다 미리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부전과 헷갈리기 쉬운 폐렴과 폐 질환의 숨찬 증상 차이도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